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이제 한여름이에요. 여름의 완전 중간이라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한 곳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은 이미 벌써 여름방학 시작했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이제 여름 휴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여름에 뭐 할지 여행을 또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조만간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름 계획 어디 가족들이랑 놀러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여행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여행 계획 같은 거 세워놓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뭐 다음 달에는 여행 가니까 힘을 내야지. 이런 작은 설렘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행 가면은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면은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사진. 저는 말이죠. 사진을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찍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 때는 사진을 꽤 많이 찍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팟캐스트 계정도 있고 제 개인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그런 여행을 갔을 때는 꼭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여행 마무리할 때 사진을 좀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인스타에 업로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 때는 서로 사진을 많이 찍어주기도 하지만 한국의 인생 네컷 같은 거 있잖아요. 포토부스 그런 곳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한번 모여서 놀았는데 그날 인생 네컷 그 포토부스 사진을 못 찍은 날에는 막 집에 돌아와서 야 우리 인생 네컷 못 찍었어 그거 까먹었다 이러면서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한국 분들은 인스타그램 이런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가요? 영어로는 뭐죠? 소셜미디어 같은 곳에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라마다 이렇게 얼굴 사진은 잘 안 올려요. 뭐 사람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런 게 흔하지 않아요 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걸 자유롭게 공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인들이 사진에 진심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좀 얼마 전인데 등산을 친구랑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평소에 둘 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헉헉 낮은 산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와 우리 이제 인증 사진 찍어야지. 정상에 온 그 사진 남겨야지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거든요. 착착착착 원하는 대로 찰칵찰칵찰칵 찍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이 정상에 온 것을 기념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삼각대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을 게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딱 외국 여성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어느 나라 분인진 모르겠지만 서양 분이셨어요. 서양 외국인 여자분이 지나가시길래 혼자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네 하고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감사하게 찍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찍어주신 건 감사한데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 2장 찍어주셨거든요. 찰칵찰칵.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사진이 저희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사진은 어디에 올리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그냥 사진첩에 보관하는 엔딩을 맞았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쇼츠 이런 걸 또 보다 보면은 이런 영상들을 꽤 자주 보거든요. 어떤 영상이냐면 해외에 가면 한국인들한테 사진을 부탁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 그런 영상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미디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다른 나라 버전으로 뭐 일본에서 일본인한테 사진을 부탁해야 되는 이유, 러시아 사람한테 사진을 부탁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사진을 부탁하면 사진을 진짜 잘 찍어준다 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되게 열심히 찍어주세요.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저 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부탁하면 되게 좀 시크하게 대답하세요. 네네네. 그냥 시큰둥하게, 무심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되게 열심히 그때부터 찍어주세요. 차깍차깍 막 가로로도 찍었다가 세로로도 한번 찍을게요. 차깍차깍 찍고 또 이쪽 각도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이렇게 앉아서도 찍고 되게 열심히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실험 영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이제 받은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국 가족분들이 꼭대기에 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부탁하셨어요. 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냐 했을 때 저도 되게 열심히 찍어드렸거든요. 막 바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전체 풍경이 다 보이게 한번 찍어주기도 하고 앞에서도 찍어주고 가로로 세로로 뭐 이제 가까이서 찍고 멀리서 찍고 전체 사진 다 찍고 위에 사진 찍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사진의 진심, 사진을 좋아하는구나. 한국인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야 되나? 열심히 찍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일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국의 사진 문화에 대한 것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진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을 찍는 방법, 그런 사진 찍는 팁 같은 걸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진을 진짜 잘 찍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신경 쓰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한국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한국어 표현이 있어요. 거기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한국인들의 사진 문화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사진 문화가 생긴 거는 일단 제가 겪은 건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생긴 사진 문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사진이 사실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찰칵 찍어서 그 사진 뽑아서 그냥 혼자 간직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특별히 뭐 사진 문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진 문화라는 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인터넷이 좀 막 이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SN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로그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진을 올리고 보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막 소통을 하고 이러기 시작했던 게 2000년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2000년대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처음 SNS, 한국의 최초의 SNS 같은 게 그 유행했던 최초의 SNS 같은 게 싸이월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아마 200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SNS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싸이월드를 많이 했었는데 싸이월드는 그냥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해요.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 써서 글을 써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홈페이지, 다른 사람 홈피라고 줄여서 말했는데 다른 사람 미니 홈피에 놀러 가서 막 거기에 메시지를 남기고 사진에 대한 코멘트를 또 남기고 이런 대화를 좀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싸이월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걸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싸이월드랑 같이 함께 유행했던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짱? 얼짱이라는 게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짱은 얼굴짱이라는 뜻인데 얼굴이 짱 예뻐, 얼굴이 짱 멋있어 라는 뜻이에요. 짱은 최고, 아주 이런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분들의 미니 홈페이지가 막 유명하고 그분들의 사진을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막 배경화면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토샵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서 사진을 올리는 문화가 한국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짱들이 너무 사진이 예쁘고 얼굴도 막 예쁘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리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뭐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예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막 포토샵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작게 만들기도 하고 눈을 좀 이렇게 키워서 크게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꾸미기도 하고 꽃 모양, 막 하트 모양, 세모 이런 거를 얼굴에 이렇게 붙여서 좀 그 당시에는 그게 트렌디하고 힙하고 멋있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로 좀 또 데코레이션 꾸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찍고 그걸 올리고 그리고 꾸미고 그러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나 여성분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사진 보정하고 지금 사진 보정 어플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게 그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많이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이월드가 좀 인기가 없어지고 왜냐면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계속 내 사진을 예쁘게 찍고 보정해서 올리고 특히나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증샷 같은 게 좀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인증샷은 뭐 내가 이걸 먹었다. 유명한 장소에 내가 가봤다 하는 그런 사진들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 올리는 게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증샷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아, 여기 프랑스 여행을 왔으니까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나 프랑스 갔다 왔어.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짱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같은 개념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진을 또 너무 잘 찍고 옷도 잘 입고 또 예쁜 곳에 멋있는 곳에
많이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여기 좋아 보인다. 막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이건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지금은 인생네컷이라는 포토부스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는 스티커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티커 사진. 그게 줄여서 스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스티커 사진은 조금 더 그 꾸밀 수 있는 포토부스였어요.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기도 하고 스티커를 막 붙여서 꾸미기도 하는 그런 좀 더 레트로한 사진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나오고 인생 네컷이 좀 더 심플한 버전으로 좀 예쁘게 나오는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했구나. 친구들 만나면 이제 이런 사진 찍는 문화가 있고 뭐 나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문화가 일반적인 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혹시나 여러분들 나라도 똑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랬어요. 근데 한국의 이 사진 문화에서 좀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내가 예쁘게 나오는 사진인지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인증 찰칵 이렇게 프랑스 앞에서 찍었다, 에펠탑 앞에서 그냥 찍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이 배경은 프랑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예쁘게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사진 잘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배경이나 구도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내가 잘 나와야 돼요. 내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할 그 사진 잘 찍는 방법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잘 나와야 돼. 왜냐면 결국에 사진을 찍는 이유는 조금은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예쁘다.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 이렇게 멋있는 곳 갔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어서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 혼자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쁜 곳에서 그 나중에 볼 때 좀 젊고 예뻤을 때 내가 이런 예쁜 모습으로 여기 예쁜 앞곳 예쁜 풍경 속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찍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바디 프로필 아니면 스냅 사진, 웨딩 사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바디 프로필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몸을 예쁘게 만들어서 완전 바디가 다 보이게 찍는 사진이에요. 비키니 아니면 속옷 같은 것만 입고 딱 멋있게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젊고 몸매도 예쁜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걸 좀 기록하기 위해서 찍어두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나 이렇게 예쁜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바디 프로필이 또 엄청 유행을 했었고 저는 이제 하지 않았지만 전 못했지만 그 유행에 따라가지 못했어. 하지만 그것도 유행을 했었고 또 한국의 웨딩 사진도 엄청 예쁘잖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에피소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그 한국의 결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웨딩 사진이 필수 코스로 들어있을 정도로 그 사진을 아주 신경 써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전문 포토그래퍼가 진짜 비싼 금액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예쁘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일반인들도 스냅 사진 그냥 포토그래퍼를 하루 고용을 해서 어디 같이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오늘을 기록하는데 그게 좀 예쁜 모습으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제 여성분들 옆에는 누가 있죠? 이제 남자친구들도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랑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할 때 친구들이 나를 찍어주는 것처럼 이제 남자친구도 나를 좀 찍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나 여기 배경이랑 같이 사진 좀 찍어줄래, 자기야? 해가지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그래 그래 알겠어 하고 딱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봐 해서 대충 사진을 차각차각차각차각 찍어요. 그래서 다 찍었어 하고 이게 딱 보여주면 여자친구가 이제 보고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생겼어, 나 완전 못생겼네, 그냥 안 찍을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다시 찍어줄게, 다시 한번 줘봐 해서 착착착착 찍어주는데 여자친구가 그래 고마워 하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여자친구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성분들은 큰일 났다, 사진을 내가 잘 찍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찍으면 될까 해서 찍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찍으면 해서 계속 여자친구분한테 좀 배우는 거예요. 자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지금 너무 크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리서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작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전체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다리를 자르지 말고 여기까지 다 나오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이제 남성분들도 사진을 어느 정도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는구나 같은 거를 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분들, 특히나 이 2000년대를 지나오신 한국 분들은 사진을 잘 찍게 되는 거죠.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진 문화가 좀 발달해온 것 같습니다. 한국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유행이 되게 빨리 바뀌는 곳이기도 하고 뭐 인증샷 같은 문화들이 유행했고, 또 내가 잘 나오는 그 나를 기록하는 그리고 나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사진 문화가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사진 문화가 좀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뭐 결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 때, 아니면 나의 모습을 나도 한국 사람처럼 진짜 예쁜,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내일은 또 하루 더 늙게 되는 거니까 오늘 내가 가장 젊었을 때 이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 예쁘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의 전문 업체들, 전문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에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웨딩 사진 찍으러 한국에 오시거나 아니면 내 개인 스냅 사진 찍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주변에도 그 일본 분인데 결혼 사진을 찍으러 한국으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진에 진심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나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하면 한국 여행 또 사진 찍으러 오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사진 찍을 때 신경 쓰고 있는 거, 사진 잘 찍는 법, 사진 찍을 때 신경 쓰면 좋은 팁들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사진 찍는 법. 한국인들이 사진 찍을 때 이것만 알면 그래도 욕은 먹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율 그리고 구도를 신경 쓰는 거고요. 2번째는 연사하기가 있고요. 3번째는 뭐 트렌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비율, 구도 신경 쓰기였잖아요. 이게 되게 넓은 의미라 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신경 쓰면 되냐. 우선은 대부분 한국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SNS에 올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앞에 있으면
발이 있잖아요. 발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 하는 걸 전신이라고 하는데 발 밑에 공간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산에서 찍어준 사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도 발 밑에 공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키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발 밑에 공간은 조금만 남겨두세요. 조금만 이렇게 발에 맞춰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머리 위로는 공간을 많이 두셔도 됩니다. 많이 두셔도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화면 카메라에 이렇게 그리드 다들 아시나요? 이렇게 줄이 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이제 완전 중간보다는 살짝 위쪽에 얼굴이 오는 게 이렇게 비율이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평을 또 맞추는 거는 아주 기본이죠. 뒤에 바다가 만약에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일자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스트레이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핸드폰 이렇게 꺾어서 찍어버리면 바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고 사진 전체의 분위기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딱 그 수평, 일자만 잘 지켜주셔도 또 무난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 눈의 높이보다 낮게 아니면 일자로 찍어주셔야 돼요. 사람 눈보다 위로 가게 되면 또 얼굴은 이렇게 크고 다리는 요만큼 짧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뭐 뒤에 풍경에 맞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건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으니까 잘 응용해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연사였거든요. 연사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는 거를 연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그 사진 찍어주는 거 보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찍냐면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은 자 찍는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자세 좀 바꿔봐 착착착착착착착 가로로도 찍을게 착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나는 최대한 많이 찍어줄 테니까 모델 네가 알아서 포즈도 바꾸고 뭐 표정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어라. 그리고 너가 알아서 골라라. 이런 마인드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코칭을 살짝 해주면 좋아요. 뭐 웃어보세요. 이제 좀 샤이해서 부끄러워서 잘 못 찍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얼어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찍어주면서 좀 이렇게 다른 포즈 한번 해보세요. 착착착착착. 좋아요. 여기 아래로도 찍을게요. 착착착착. 좋습니다. 착착. 여기서도 한번 찍을게요.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찍어주시면 알아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보다는 여러 장 그냥 축축축축 찍고 알아서 고르세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사진을 잘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많이 봐야 돼요. 요즘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예를 들면 최근에는 MG샷 이런 게 있었잖아요. 최근 아닌가? 이렇게 광각 카메라로 0.5배, 아이폰 0.5배로 해서 이렇게 되게 뒤에 배경까지 다 나오도록 이렇게 멀리서 찍는 그런 셀카가 유행을 했었고 또 플래시를 터트리는 게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따라하고 여러 번 찍어보고 이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팁들 기억해 주시고 사진 잘 찍어주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이렇게 부탁하시니까 잘 찍어드리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거 체크하고 기억해뒀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 찍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인과 사진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한국어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왕 그리고 기왕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왕, 기왕. 이게 어떤 단어냐면
제가 한국인들한테 사진을 부탁해야 되는 이유 이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 그냥 이왕 찍어드리는 거 그냥 잘 나오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보고 이제 댓글에 다른 한국 분들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뭐 한국인 특징 이러면서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답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왕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왕은 좀 추측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부탁했고 나는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한다. 뭐 여기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대충 찍어준다 1번, 2번 뭐 한 장만 찍어준다 3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준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이미 나는 사진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최고의 선택지를 이제 고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왕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오늘은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요리를 해볼까 하고 냉장고를 탁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냥 계란 후라이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왕 요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가 좋지 않나요? 뭐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 때도 1부터 10까지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썸네일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대충 글씨만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이왕 썸네일 만드는 거 최고의 썸네일 많은 사람들이 누르고 싶은 썸네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일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운동할 때도 헬스장에 갔어요. 그런데 하기 싫잖아요. 운동 귀찮고 힘들고. 그런데 이왕 헬스장 왔잖아요. 이왕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기왕 하기로 한 거 잘 해보자. 이왕 온 거 재밌게 놀자.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뭔가 하기 싫을 때 그런데 해야 될 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이 이왕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주고 이왕 할 거 그냥 제대로 해보자. 에이 모르겠다. 이왕 사진 찍어드리는 거 예쁘게 찍어주자. 좋잖아요. 이왕 찍어주는 거 막 이렇게 찍었는데 그걸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것보다 이왕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사진 찍어줄 거 잘 찍어주면 너도 좋고 나도 기분 좋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오늘 하루도 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재밌는 주제, 더 많은 정보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월 5,000원 정도로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리고 있어요. 뭐 한국의 아이스크림 추천이라든지 편의점에서 먹으면 좋은 것들, 그런 좀 한국에 오실 분들, 한국 문화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